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실 만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 뉴스를 토대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현대차 그룹 내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뭐 조기 임원 승진도 있었고요.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인사들이 단행이 되었죠. 근데 그 내용보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의 중심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네, 바로 이 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현대차 자율주행 수장이었던 송창현 이 대표가 사임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송창현이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저는 이분이 포티투닷의 대표이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티투닷이 현대차 그룹에 인수가 돼서 이 자율주행 사업을 잘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송창현 대표이사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임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제목을 보시면요. 카메라만 남기고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세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나온 이분이신데 이분이 포티투닷의 대표이사이면서 현대차 그룹의 포티투닷이 인수가 되고 나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현대자동차 첨단 차량 플랫폼 본부 사장 겸 포티투닷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었는데 이 두 군데 다 지금 사임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가 떠난 것은 사실상 현대차의 자율주행 내재화의 실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한 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창현 대표의 뭐 사임 이 자체의 의미를 보기보다는 그러면 현대차는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우리 주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송창현 사장이요 나가면서 포티투닷 조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들어보면요 자신의 답답함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레거시 산업의 회사 사이에서 수없이 충돌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레거시 산업의 회사 특정하진 않았지만 현대차겠죠. 네, 이렇게 현대차와 수없이 충돌했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SDV 전환을 이끄는 동안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한 건 포티투닷 리더분들과 여러분들의 열정이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송창현이라는 분이 현대차 그룹에 인수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갔지만 사실 그 과정 안에서 이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많은 부딪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현대차와의 갈등을 가져갔었는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기존의 현대차가 고수했던 건 라이다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송창현 사장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카메라 기반으로 좀 바꾸려고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방식을 주도하는 게 어딥니까? 테슬라죠. 자, 테슬라는 지금까지도 라이다 방식이 아닌 카메라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티투닷의 송창현 대표이사도 현대차 그룹에 편입이 된 이후로 이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자율주행 레벨 2 이상의 시스템인 아트리아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현대차는 라이다를 고수했었는데 자, 이 라이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 중간에 이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바꾼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현대차 자율주행 연구개발 조직은 진행해오던 라이다 프로젝트를 대거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현대차 사내에서는 테슬라 따라가기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테슬라의 이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을 따라가려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테슬라는 뭐 그게 되겠지만 현대차가 이걸 하기에는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여기도 나오죠. 자, 투자 회수 보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투입했을 때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는 의문점이 계속 의견 일치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충돌이 있었던 와중에 이제 카메라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기존에 저도 기억하는 게요.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나서 이제 거리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할 때 기존에는 벨로다인 라이다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벨로다인을 쓰지 않고
프랑스의 발레오 거를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벨로다인 걸 쓰지 않는가라고 좀 의문점을 가졌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발레오가 2,000달러가 넘던 라이다 모듈 가격을 500달러까지 인하하면서 이 라이다에 있어서도 해볼만 하다라는 혁신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현대차는 포티투닷을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라이다 방식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쓰면서 유지를 해오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라이다 가격이 보시다시피 발레오의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500달러까지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 방식의 이 자율주행을 고도화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포티투닷이 인수가 되면서 이제 카메라 방식의 자율주행을 송창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방식을 한번 채택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다 할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테슬라의 FSD가 우리나라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인데 이 테슬라를 이길 만한 현대차의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이 비빌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기존의 사업을 좀 철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차는 자율주행을 계속 할 거예요. SDV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송창현 대표이사가 강력하게 추진했었던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은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자율주행을 채택할 것인가? 뭐 라이다를 채택하겠다는 것인가? 자, 여기서는요. 카메라 중심이냐 라이다 중심이냐, 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네, 이 뉴스에 보시면 그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 기술 도전보다 엔비디아와의 협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빠르게 더 많은 부분에서 테슬라와의 격차 축소를 견인할 것이라는 현대차 그룹 수뇌부의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10월 차세대 AI 칩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의 자율주행 개발에 나서는 등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과 깐부회담을 가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GPU 5만 장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어느 정도 일부 받아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때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뉴스가 어느 정도 분명히 근거가 있는 뉴스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요. 우리가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이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수혜주가 누가 될 것이냐,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은 단연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오토에버는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상한가를 기록한 건 자율주행 때문이 아닌 건 다 아실 겁니다. 로봇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오늘 얘기하는 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기존부터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차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도 살폈지만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유추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부품을 제공하는 건 아니죠. 현대차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그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서 도입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필요한 모든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플랫폼은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을 활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북미 시장이든 국내든 이 자율주행을 도입을 해야 될 텐데, 자율주행이 도입이 돼서 그 자율주행이 운행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컨트롤 해주고 관리를 해주겠느냐. 당연히 현대오토에버가 더 그 역할이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는 현대오토에버 중심의 사업에서 포티투닷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율주행 사업에 있어서는 포티투닷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역시 현대라는 이름이 들어간 기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컨트롤하고
그 세부적인 업무에 있어서 42- 그 역할을 가져가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현대오토에버가 기존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있다. 이미 시장에서도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때마침 오늘 로봇 이슈가 나와서 그게 좀 묻힌 감은 있지만 현대차의 움직임과 현대오토에버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 SOS랩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SOS랩은 기존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라이다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들어온 모습이고, 이게 이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치 자체로도 어느 정도 바닥에 있었고, 이 뉴스가 약간의 반사이익을 줬다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S랩도 앞으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영역인데,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전체 섹터 내에서 자율주행을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와서 자율주행을 강조드린 적도 없고 지금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로봇과 바이오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자, 일단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요, 현대오토에버는 보십시오. 지금 로봇으로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으로 봐도 얼마나 좋은 호재가 지금 나온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갖는 무게중심이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그것을 현대오토에버가 뭐 시스템 통합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동차 SDV이지 않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신뢰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는 신뢰성 검증 면에 있어서 뭐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원전도 들어가고요, 앞으로 뭐 로봇도 분명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취급이 되는 모든 영역에 신뢰성 검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슈어소프트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자율주행 때문인지 로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도 흐름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가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접근하기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애매한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MC넥스가 이제 그런 회사인데, 사실 MC넥스는 최근까지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지만 일단 현대차 쪽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수급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 중심의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MC넥스가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코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이미 지금도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LG노텍을 보시면 얘도 카메라 모듈 대표 관련주인데 얘는 흐름이 좋죠. 얘가 흐름이 좋은 건요, 자율주행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 애플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LG노텍은 애플 쪽 비중이 크죠. 근데 애플이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주가를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더 넘어서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아주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에 LG이노텍도 그와 동반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흐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검사 장비 쪽으로 들어갔던 퓨런티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와 함께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라이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테슬라 관련주로 과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지만 얘가 테슬라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을 굳이 강조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에 테슬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종목에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굳이 담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종목들을 찾아봐도 선택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한쪽에만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을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두루두루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 뭐 원전까지도 포함되는 슈어소프트테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율주행 섹터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탑픽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정도를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라이다 관련주로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SOS랩이 이제는 좀 좋은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우선순위에서도 얘가 좀 3순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YJ링크도 그때 테슬라 관련주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얘는 SMT 관련해서 기판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카메라 모듈 이쪽은 아니고 자율주행으로도 엮이긴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로봇 시장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AGV, 뭐 AMR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거를 보시기보다는 관련 소프트웨어와 현대차 그룹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현대오토에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칩셋 미디어나 뭐 넥스트 칩 그리고 텔레칩스가 위치적으로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런 관점이라면 이런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HBM4에 들어가는 그 베이스 다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CIS 쪽은 특히나 삼성이 이 파운드리를 맡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후공정 테스트 단계에 두산 테스나나 네페스 아크가 이제 이미지 센서 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차량용 반도체를 만약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신다, 저는 테스트 업체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은 지금 아직 투자하기에 좀 약간 애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율주행은요,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을 지나가고 있다 정도로만 좀 확인을 하시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나눔택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